국산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5개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또 셀리드,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5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DNA 백신은 mRNA 백신처럼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는 백신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효과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임상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발된 적이 없다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을 의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국내 백신들이 하나같이 개발 과정이 지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늦어졌거든요. 이미 백신이 나와서 무료로 그 다음에 이미 많은 곳에서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검증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백신을 내가 지금 맞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임상시험 중인 것은 안전한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상에 참여하면서 그런 위험 부담을 져야 된다는 거죠. 초기에 아무도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과 이미 선발주자들이 백신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온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백신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을 하고 또 이것이 제품이 되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천신만고 끝에 임상 3상을 끝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팔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야 정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국내 산업을 발전시킨다, 또 기술을 확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다른 백신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미접종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산 것을 다른 국가에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접종을 안 한 분들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화이자, 모더나 다 이미 검증된 게 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접종을 쉽게 한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완성하기도 어렵고 완성이 된다고 해도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준다고 하더라도 접종 대상자가 많지 않고 외국에 공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 그런 점을 저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내지 수십억 명이 맞은 백신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백신이 나오기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는 임상 3상을 원래 교과서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마치 카피약 개발하듯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지만은 글로벌 주요 국가나 또는 어떤 규제기관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약은 선발주자의 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비교하는 그런 임상이 가능한 거지만 그것은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백신은 정상인에게 투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에게 투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특히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 임상을 하는 거에서 안전성을 보는 게 숫자도 적지만은 또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기존의 약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당국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백신 개발사들이 비교 임상을 계속 주장하시길래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이제 비교 임상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되게 드문 경우인가요?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적으로 개발된 것이 그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에 그것이 검증이 되어야, 그렇게 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신들은 그렇게 개발이 된 상황에서 긴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백신이 개발된 예는 없어요. 예외적으로 개발이 된 게 1000건 중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개발이 어려우니까 우리 당국에서 다소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예를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 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개발이 된 것이 검증이 긴 시간 동안 돼야 되는데 안 된 상태로 일단 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한국의 시장을 벗어나서 다른 국가들에게 팔리려고 하면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열악하거나 아니면은 재정 기반이 취약해서 아주 싼 값으로라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싼 값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도 용이하지 않겠지만 개발이 되었을 때도 기다리고 있는 산이 많다. 혹시나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 좀 확률이 높을지 이런 거 사전에 좀 알 수는 없나요? 뭐 이렇게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좀 봤을 때요.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게 우선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영향력이 있고 또 이제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상장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이번에 보니까 백신 허보다 뭐다 해서 한국의 위상이 대단한데 왜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 답에 우리 방금 이 왕 기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 회사도 많고 대학들도 많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기술은 물론 mRNA 기술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에요. 그것은 최근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또 노바백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지금 나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면 그러느냐? 기술이 없어서 백신을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임상시험이거든요.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일단 조 단위가 됩니다. 조 단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더,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임상 비용을 1조를 낼 회사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없죠. 없다고요. 그러면 임상 시험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거나 막 상장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자금을 1조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백신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조를 날릴지 1조를 안 날릴지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파이자, 모더나, 심지어는 영국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 이런 데다가 정부가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씩을 지원을 했어요. 누가 백신을 먼저 만들지를 몰라서 제일 앞단에 빨리 가고 있는 애들한테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씩을 지원을 해줬다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개발을 하면 우리 정부가 구매까지 해줄게 이러면서 돈을 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왜 특정 기업을 정부가 밀어주느냐? 바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선의로 어떤 특정 기업을 도와서 국내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백신을 쓸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이 백신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왜 저 기업이냐는 거죠.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기술을 다 평가하고 회의를 해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저거다. 그래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정부가 그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도 이 논란이 가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정부처럼 전문가들이 저 기업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저 기업은 저 기업보다 좀 빠르고, 저 기업은 기술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단계에서 한번 밀어줘 볼만 합니다 라고 하면 미 정부는 무려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 제안을 한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실기하게 되면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이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그 돈을 조달을 해서 스스로가 임상시험을 하냐는 거죠. 향후에도 만일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 특히 비용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정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일에 제도적으로 좀 미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심지어는 남의 눈에는 어떤 기업을,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두어서 그런 어떤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빨리 가는 또는 2개 업체 정도를 뽑아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현실화되긴 그러면은 쉽지 않아 보이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처럼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된 예들도 꼭 백신이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이것을 이제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제도화된 틀이 있으면은 그 제도화된 틀 내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는 그런 제도화된 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시급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을 지금은 선의로 했는데 나중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미리 그 제도화 시켜놓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우선 이제 백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 이제 안전성이라고 할 때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증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증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증 부작용은 맞은 부위가 부풀어 오른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뭔가 몸이 찌뿌둥하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경증 부작용.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증 부작용.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증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필락시스라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갑자기 호흡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종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전신에 생기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게 생기면서 이제 혼절하거나 기도가 폐쇄되거나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 의료진이 있을 경우에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은 금방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을 투여를 해서 금방 호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중증 부작용은 어떤 게 있냐면은 신경계에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백신이든지 백신을 맞게 되면은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십만 명 단위에 한 명 정도 생기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신경에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척수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처럼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몸에서 면역이 생겼는데 생긴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혈전은 백신의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백신에 아주 특화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백신을 만드는 주요 물질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신이 mRNA 백신 정보를 이용하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정보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백신을 주게 되면 우리 몸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 효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혈전 작용을 갖고 있어요. 미세하게나마. 그래서 생긴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과 혈전은 원래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번 백신에만 좀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부작용 사례들이 이제 백신에서 일반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거든요. 임상시험을 대규모로 해야 보통 임상시험은 이제 한 3만 명, 5만 명 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10만 명도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3상을 제대로 못하니까 비교 임상을 하면서 3,000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막상 이제 출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을 마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임상시험 3,000명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안전한가, 두 번째는 효과가 어떤가 하는 건데, 효과는 지금 모든 백신들이 사용하면 안 되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독감 백신을 비교해서 볼 때 효과가 50%를 넘어가면은 백신으로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백신들이 하나같이 50%를 다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백신도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50%를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번 팬데믹과 관련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백신들이 그런 데이터, 그런 결과들을 내놓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설득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집단 면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팜 2대1리 왕혜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